안녕하세요.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태용 과장입니다. 가스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은 가스의 기본 성질, 가스안전관리 법규, 가스사고 사례, 가스안전 상식 쌓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의 기본 성질입니다. 가스는 가 성질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태에 의한 분류로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압축가스는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산소, 수소, 질소 등이 있습니다. 액화가스는 가압, 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대기압에서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사용온도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용해가스는 압축하거나 액화시키며 스스로 분해 폭발을 일으키는 가스로서 용기에 다공물질과 가스를 잘 녹이는 용제를 넣어 용해시켜 충전하는 가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용해 아세틸렌이 있습니다. 연소성에 따른 분류로는 가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 불연성 가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연성 가스는 공기 또는 산소 등과 혼합하여 점화시 급격한 산화 반응으로 열과 빛을 수반하여 연소를 일으키는 가스입니다. 조연성 가스는 자기 자신은 타지 않고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을 가진 가스입니다. 불연성 가스는 스스로 연소하지 못하며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는 성질도 갖지 않은 가스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질소, 이산화탄소 등이 있습니다. 독성가스는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 농도가 100만 분의 5천 이하인 가스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염소, 암모니아, 산화에틸렌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스의 성질 중 온도와 압력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가스는 온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상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 상승으로 인해 충전 용기 내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서 용기 파열 등의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 일정량 이하로 가스를 충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도씨 액화프로판이 담긴 용기가 60도씨로 가열되는 경우에는 빈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60도씨를 초과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용기가 파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스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압력이 증가하면 물체의 부피는 줄어들게 됩니다. 프로판이 예를 들면 1기압에서 프로판 250리터의 부피는 8기압에서 1리터로 압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LPG 용기에 액체 상태로 압축되어 있는 프로판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급격히 대기로 방출되는 경우에는 부피가 250배로 급속도로 팽창할 수 있게 되고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비중은 기준이 되는 유체와 동일 부피에서의 질량비를 말합니다. 가스의 비중은 표준 상태에서 같은 부피의 공기 질량에 대한 기체의 질량비를 말하고 공기의 질량은 29g, 메탄 분자량은 16g, 프로판 분자량은 44g입니다. 따라서 메탄의 가스 비중은 0.55로 공기보다 가볍고 프로판의 가스 비중은 1.52로 공기보다 무겁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메탄이 주성분인 LNG, 즉 도시가스의 경우 위쪽으로 날아가는 성질이 있고 프로판이 주성분인 LPG의 경우에는 아래로 체류하게 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스의 성질 중 폭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폭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연물, 산소, 점화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 폭발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각 가스별로는 각기 다른 폭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의 성질에 따라서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폭발 범위라고 하면 일정량의 가연성 가스에 공기를 조금씩 주입하여 혼합시키면 처음에는 연소하지 않다가 어느 정도의 혼합 비율에 도달하게 되면 연소가 일어납니다. 또한 보다 더 희석시키게 되면 또다시 연소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가스와 공기의 혼합 비율을 폭발 범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스의 폭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판의 경우에는 2.1에서 9.5%,
부탄의 경우에는 1.8에서 8.4%, 메탄의 경우에는 5.0에서 15%, 수소의 경우에는 4.0에서 75%의 폭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훈령, 그리고 가스안전기술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으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 등이 있으며 각 법에 따른 하위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기준들은 이 하위 규정들에서 세세하게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수립, 운영 및 법령의 재개정, 시도 및 가스안전공사 지도 감독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시, 군, 구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사업 허가 등록, 안전 관련 계획의 승인, 안전관리 선임 신고 수리 등 각 지역의 가스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 위탁된 시군감리, 검사, 점검,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민간검사기관 지도 확인, 가스사고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살펴보면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가스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이 사용자는 가스 사용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검사를 합격한 후에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선임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가스안전관리자를 시, 군, 구청장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가스 사용 전에 신고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 후 사용 중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들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기준들을 잘 준수하지 않았을 때 가스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정기검사 또는 안전점검 기준 등을 잘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알아볼 내용에 앞서서 일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는 제1종, 제2종 보호시설을 구분하여 안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종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이 되어 있는 시설들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따른 수용 정원이 20명 이상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근무하시는 시설의 건축물 면적이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제1종 보호시설로 분류되실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스시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연료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를 법에 따라 LPG 특정 사용시설 또는 도시가스의 경우 특정 가스 사용시설 등으로 가스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LPG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PG 특정 사용시설로는 1.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 안에서 사용하려는 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운영자, 저장능력 250kg 이상 5톤 미만의 사용자, 또 1호 외의자로서 소형저장 탱크를 갖추고 LPG를 사용하는 자 등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에서는 특정 가스 사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월 사용 예정약 2000세제곱미터 이상 가스시설 또는 2000세제곱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근무하시는 시설이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된다고 하시면 월 사용 예정량은 2000에서 1000세제곱미터로 더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해당 시설이 위에서 살펴본 LPG 특정 사용시설 또는 특정 가스 사용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대상이신 경우에는 매년 1회씩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간혹 LPG 사용시설 중에 다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로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6개월에 1회씩 검사를 받으시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아래 사항과 같이 정기검사 면제 대상도 또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서 LPG 저장 능력이 100kg 이하로 쓰시게 되면 정기검사는 따로 받지 않으셔도 되니 아래 사항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시설도 마찬가지로 검사 대상인 경우에는 매 1년마다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경로당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완성검사를 받은 후에 10년이 되는 해 정기검사를 받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1회 검사를 받으시는 거고 나머지 특정 가스 사용시설에 해당하신다고 하면 매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정기검사일은 저희 가스안전공사와 가스 사용자가 협의해서 그 날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대상이 되신다고 하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연락하셔서 정기검사 일정을 협의하시고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보험가입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가스 법령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LPG 시설의 경우 저장 능력 1톤 초과하는 시설,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월 사용 예정량 4,000세제곱미터 초과 특정 가스 사용 시설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기로는 최초 가스 사용 전, 또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도 아무나 선임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스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등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에서 저장 능력 500kg 이상 저장 설비 사용자 및 일종보호시설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시는 분 등은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도록 되어 있고요.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서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월 사용 예정량 3,000세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가스 사용시설에 대해서도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 역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고 따라서 해당되시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스 사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사고의 원인으로는 공급자 과실로 인한 사고, 그다음에 사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 등이 있는데 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 사고 사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는 가스레인지 호스 접속 후에 가스 호스가 접속이 불량한 상태로 체결되어서 가스가 누출, 체류되었고 가스레인지의 불꽃이 점화원이 되어서 폭발이 일어난 사고입니다. 다음 사고입니다. 간혹 가정용 가스레인지 말고 주물버너를 사용하시는 시설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주물버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용에 더욱 안전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 사고는 피자 화덕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주물버너 밸브가 개방된 후에 점화 시간이 지연되었고 사용자가 점화를 시도하는 순간 화덕 내부에 체류된 가스에 의해서 화재 폭발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따라서 이건 주물버너를 사용하실 때에는 점화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기존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던 연소기를 철거 후에 호스 부분을 마감 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밸브를 잘못 개방하셔가지고 가스가 누출되었고 점화원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압력 조정기가 있고 호스가 그대로 달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고 사례는 작년도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동해시 펜션 가스 폭발 사고입니다. 펜션 주인분이 임의로 가스 시설을 철거한 다음 마감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배관의 밸브가 미상의 원인으로 개방되었고 그
마금 조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가스가 체류되어 폭발, 화재로 이어진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는 인명피해가 상당히 크게 발생하였고, 이런 경우에 가스시설을 설치, 교체, 철거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전문 시공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 설비를 새로 설치하시거나 철거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가스시설 시공을 할 수 있는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 의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동식 부탄연소기, 흔히 가스버너라고 하는 가스기기 사고 사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전기 인덕션 상부에 이동식 부탄연소기를 올려두었고, 연소기 내부에 체결되어 있던 부탄용기가 가열되고 그 열로 인해서 내부 압력이 상승되어 파열된 사고입니다. 다행히 이 사고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네요. 다음 사고 사례는 점화된 상태의 연소기에 사고 연소기를 2단으로 적재하는 바람에 연소기 내부 용기에 열 전달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용기 내부 압력이 상승하여 화재로 이어진 사고입니다. 이동식 부탄 연소기와 부탄캔을 사용하실 때에는 화기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사용 후에는 항상 분리해서 놓아가지고 유사 사고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산화탄소 중독과 관련된 사고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고는 업무용 대형 연소기에 화구보다 과도하게 큰 대형 솥을 사용하여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고, 연소에 필요한 공기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서 해당 시설에 불안전 연소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배기후드도 가동을 하지 않아서 불안전 연소 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피해자들이 중독된 사고입니다. 완전 연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 불꽃의 색깔은 푸른 빛을 띠게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발생되는 불완전 연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화염색이 주황색을 띠게 됩니다. 황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황염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황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실 때 주의 환기를 충분히 시켜주시면서 가스 시설을 사용하시면 이런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스보일러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사례입니다. 가스보일러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매년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인데요. 다만 가스보일러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의를 더욱 요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해당 사례는 신규주택 가스시설 완성검사 후에 건물 증축에 의해서 가스보일러와 배기통 터미널이 주택 내부 구조에 설치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미폐 환경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거실로 유입되어서 CO 중독으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처음에 외부 공간이었던 그런 시설들이 이제 증축으로 인해서 실내 구조로 바뀐 부분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고 사례입니다. 가스보일러 배기구 제조 사양과 맞지 않는 배기통을 설치하여 외부 충격에 의해서 배기통이 이탈되었고, 가스보일러 가동 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피해자들이 중독된 사고입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에 특히나 겨울철에 많이 이런 사고들이 발생이 되는데, 겨울철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외부 배기통이 고드름이 얼어서 아래로 낙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아래층 보일러 배기통을 가격하여서 이제 배기통이 이탈되는 사고가 벌어질 수가 있는데, 겨울철이 다가오기 전에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 보일러 배기통 체결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외부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안전하게 가스 시설을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안전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 누출 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스가 누출될 경우 또는 화재가 일어날 경우에
사람 심리상 이렇게 당황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우리가 알았던 그런 상식들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스 노출 시 가능하다면 실내에 있는 연소기 밸브 또는 중간 밸브를 우선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좋고요. 그게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용기 밸브 또는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계량기 밸브를 잠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충분히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체류된 가스는 전기, 스파크 등이 점화원이 되어서 폭발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기를 멀리하시고 전기기구를 환기가 충분히 될 때까지는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가스 사용 전에는 가스를 공급하는 업소에 연락해서 안전점검을 한 후에 안전한 환경을 확보한 다음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하는 시설에는 중간 밸브 및 계량기 옆에 메인 밸브까지 차단한 후에 대피를 하시고 LPG를 사용하시는 시설에서는 용기 밸브를 잠그고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용기 주변에 이렇게 체인이 달려 있는데 이 체인으로 용기를 고정한 후에 대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수가 발생해서 물론 가스기구나 가지도구들이 침수 피해를 입으셨을 때는 침수된 가스기구를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충분히 건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스 압력을 조정해주는 압력 조정기 등이 침수한 경우에는 부식 등의 우려가 있어서 새 것으로 교체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사용 전에는 반드시 공급자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우려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지진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발생 시 첫째로 책상 또는 식탁 등으로 대피해 낙하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가스 밸브를 잠그고 즉시 외부로 대피하신 후에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댁에 귀가하셨을 경우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서 충분히 환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전기 제품 또는 화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 전 도시가스사나 공급사, LPG 공급사의 안전점검을 받으신 후에 가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회재난 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면 화재 발생 그리고 건축물 붕괴 등의 사회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2차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밸브 및 퓨즈컵을 잠그고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스 노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가스 냄새 발견 시 충분한 환기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또한 여름철 부탄캔, 라이터 등 가스 제품들을 자동차 실내에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고 부탄캔을 장착한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는 이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서 가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절별 가스 안전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봄입니다. 봄에는 겨우내 얼었던 집안이 녹아 집안이 약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치마 및 이로 인한 배관 파손 등이 이어질 수 있는데 배관이나 호스 연결부 등 비눗물 등을 이용해서 누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좋고 또한 봄철 이사철을 맞이해서 이사 시에는 반드시 배관 마감 조치를 실시하고 이 경우에는 가스시설 전문 시공업자를 통해서 마감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름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가스 용기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 용기 위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이 좋고 휴가철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 반드시 가스 밸브를 잠그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동식 부탄 연소기 안전법을 준수하고 장마 또는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스시설의 연결 부위를 미리 확인하고 배수장치 및 시설물의 고정 상태를 확인하여서 가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을 및 겨울철에는 실외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가스보일러 사용 전 급기구 및 환기구 배기통 이상 유물을 점검을 하여야 하며 보일러 교체 및 수리 시에는 반드시 가스보일러 전문 시공업자를 통하여야 합니다. 또한 밀폐된 공간 안에서 가스난로를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 안에서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가스 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는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유용할 수 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안전한 가스 사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